그래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? 처음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. 개론서 많이 읽기. 개론서 많이 읽기. 저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맨날 뭐 뻔한 얘기한다 이러는데 개론서, 저 같은 경우도 개론서를 지금도 읽거든요. 제가 개론서를 쓰기도 했지만 개론서를 읽기도 해요. 부처님 생애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저일 겁니다. 저희가 한 100종류 정도를 읽었습니다. 부처님 생애만. 계속.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.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. 그리고 사람이 배경 지식이 늘어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.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바둑이든 장기든 다 마찬가지예요. 기본 정석을 잘, 변칙이 그게 얼빙한 사람한테만 먹히죠. 어느 정도 이상의 정석을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변칙이 안 먹혀요.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사실은 해야 돼요. 그래서 개론서, 기본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게 공부의 첫 걸음입니다.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. 만약에 뭐 후백제 견훤이 뭐 완산주에서, 근데 완산주가 어디냐? 이러면 이게 글쎄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전주 하면 우리나라 지도에서 대충 어디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야 공부가 이게 누적이 돼요. 근데 이제 보통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부처님께서 붓다가야 깨달으셨다. 붓다가야에서 깨달으셨다. 어딘지 모릅니다.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셨다. 어딘지 모릅니다. 근데 더 웃긴 건 그분들이 인도를 갔다 왔어. 갔다 와도 몰라.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은 이게 머릿속에서 딱 점이 찍혀야 공부가 한 단계씩 누적된다니까. 이게 눈 쌓이는 거하고 똑같아요. 너무 중구난방으로만 계속 있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야.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종교, 모든 철학을 이뤄내서 한마디로 압축해. 착하게 살으래. 이런 식으로 하면요, 하나도 발전을 못합니다. 그래서 그 변별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누적시켜 가는 거. 그리고 그게 어렵냐? 아니에요. 조금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 생애 파악하기, 그 다음에 동영상 보기, 탑사하기, 그리고 선지식 찾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. 선지식 찾기가. 동영상도 많이 보죠.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죠.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가짜뉴스 문제, 이런 거 나오잖아요. 왜?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. 똑같은 것만. 가짜뉴스만 계속 봐서 세뇌되는 거죠. 다양하게 어떤 게 좋은 컨텐츠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식들 있어요. 그리고 예전에 김용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100% 동감하거든요. 새로운 학문을 아니면 새로운 영역을 배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다. 맞습니다.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. 그런데 그 말에 맹점이 있어요. 전문가는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. 전문가가 미쳤어? 나 만나서 그거 설명해주고 있게? 그래서 선지식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사실은 선지식과 자유롭게 만나려고 하면 너도 어느 정도 개인적 주특기를 가져야 된다. 안 그러면 돈으로 밀든가. 뭐라도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안 만나. 이 사람들 절대 안 만나. 그래서 그런 선지식을 어떻게 찾느냐? 주변 사람에서부터 찾으면 돼요. 그래서 공부할 때 뭐가 있냐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SNS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선지식이다.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.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선생이 있다. 그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선생인 거예요. 하나는 나보다 잘하는 선생, 하나는 문제가 있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. 그것도 선생이에요. 그래서 SNS나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애들이 훨씬 잘해요. 그러면 애들한테 얘기해. 근데 부모님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애니까 나를 봐줄 거야? 아니에요. 내 애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.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훨씬 성의껏 합니다.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굉장히 무성의하게 합니다. 스님들도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도 애들이라고 그냥 대충 시켜 먹으려고 해요.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.
끊임없이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. 내가 못하면 대가라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? 상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거래를 안 끊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최대 단점 중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. 아주 가깝게 접근한다. 막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.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가깝게 그냥 친구 같은 관계로 수평적으로 대한다라고 했을 때 잘 보이는 시각이 있어요. 그리고 내 문제로 생각해 보기,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건 내 문제야.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? 갑자기 노래를 들었는데 내 얘기 같고 이런 때가 딱 있죠. 그러면 확 오잖아요. 그래서 저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고 저런 비슷한 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자꾸 내 문제를 대입해 봐야 돼요.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게 있어요.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4년에 수필집에서 처음 얘기한 거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죠.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렇게 해서. 저거 혹시 저 소설책 보셨어요? 저 수필집? 거기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빼다지를 열었는데 서랍 옛날에는 빼다지라고 그랬잖아요. 빼고 닫는다고 빼다지. 그렇게 해서 열었는데 속옷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게 있으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대. 난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얘가 변태인가 나 사실 그랬거든. 어떻게 지 속옷을 지가 보면서 저렇게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?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부터 정리할 수 있는 것들. 그러니까 꼭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. 내가 할 수 있는 행복 범위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거기서 불교 공부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. 너무 어려운 거 목표 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. 왜? 이건 마라톤이에요.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완주가 아니고 행복이에요. 그 점을 이해하시면 사실 불교 공부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인선곡이 괴롭다라는 말 속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.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것은 싫어라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. 사는 게 참 힘들다. 사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야.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인을 가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. 어떤 걸 반대하냐면 네가 지금 가진 것 갖고 만족해라. 너는 지금 행복하다. 이미 충분하다. 이런 식 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런 식 사고를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편처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버려요. 끊임없이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, 그러니까 투덜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. 그것을 통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. 로켓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뒤에 추진체가 밑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선 자리야말로 만족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했을 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는 지금 이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. 그리고 불교는 사실 그거를 얘기해요. 그래서 현재를 자각하고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,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삶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부, 그 다음에 불교 공부 속으로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오면서 오늘 제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